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주말간 제가 이것저것 좀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밀려서 그런지 고점 논란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구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는 맞으나,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현 구간에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현재 구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도 맞고, 내가 평균 단가가 낮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도 맞다. 그러나 이 단기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 SMR에 대한 분들이 뭐가 생기고 있다?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테마.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자, 우리가 2차 전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절대 여러분 주말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주식을 하신 분들, 2023년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자, 공통점이 뭐죠? 코로나 폭등장입니다. 코로나 폭등장. 자, 진단 키트 한다. 백신 한다. 코로나 치료제 한다. 이런 회사들 주가 어떻게 됐어요? 10배에서 20배씩 폭등 나왔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 자, 우리 24년 뭐요? 2차 전지 붐. 2차 전지 붐. 생각해 보자고요. 2차 전지 양극재, LFP, 폐배터리. 그죠? 자, 이런 종목들, 리튬 이런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10배, 20배 폭등 나왔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분명히 대장주가 있을 거고, 그다음 뭐요? 2차 전지 때도 대장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장주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는 에코프로랑 금양 두 개고요. 코로나 때는 뭐요? 뭐 셀레버리나 뭐 신풍제약. 그 다음에 또 누구? 보게 되면 진원생명과.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쭉 갔다가 대장주가 지금 코로나 때는 한 1, 2년 됐고 2차 전지 한 6개월 됐잖아. 대장주가 쭉 올라가고 이 대장주가 죽으면서 코로나 때는 새로운 대장이 또 등장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때는 한 6개월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대장주들이 계속 대장주 역할을 했고, 포스코나 그러면서 우리 코스닥 잡주들 있죠. 잘 생각해보면 코스닥 잡주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진단키트 한다. 너도 나도 백신 한다. 그죠? 바이오 잡주들. 너도 나도 치료제 한다. 이러면서 주가가 10배씩 폭등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생각 기억날 겁니다. 자,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 2차 전지 때도 이 코스닥 잡주들이 너도 나도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고 뛰어들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계속 폭등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SMR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기술력이 굉장히 높지 않은 회사들, 그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이 뭐 하고 있냐면 SMR 사업에 진출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 부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건 뭐냐면 SMR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 대장주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 왜? 결과적으로 테마주들이 밑에서 올라오면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대장주는 당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SMR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두산이 계속 올라가서 시총이 높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시장에서 시총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거고, 그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또 다른 시총이 높은 새로운 SMR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삼성물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6월 27일에 나왔던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주말 전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부동산 규제, 이 부분들이 주말에 나왔죠. 대출을 6억까지 제한을 하겠다. 아, 이 내용이 지금 두산 에너비티랑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풀리면 이 돈들이 갈 곳을 찾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새로운 신정부 들어서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뭐 지역 화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들이 풀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돈들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갈 곳이 계속해서 생겨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최근에 서울집값의 신고가가 찍었죠.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6억 대출이라는 부분으로 막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돈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유동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주식시장 차 많이 올랐죠. 부동산 올랐죠. 코인 오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또 오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은 부동산을 죽였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죽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들이 주식과 코인 쪽으로 나눠갈 거란 말이야. 원래 이 100조라는 돈이 33조, 33조, 33조 간다라고 하면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에 주식 25조, 부동산 50조, 코인 25조라고 하면 이 부동산 쪽에 돈이 막혔다라고 했을 때는 이 100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쓸려 들어올 수 있다. 즉 이거는 유동성이 조금 더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확보가 되면서 주가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광기 어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SMR에 대한 부분들이 테마가 이루어지고 이 상승으로 테마주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대장주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기, 폭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산 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상승에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산이 지금 고평가 논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 구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간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가치적인 측면은 미래에 이익을 땡겨 와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 고평가 받는 건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맞으나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수급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히 미래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2차 전지 때도 시장을 정확히 꿰뚫어 봤어야 되는 게 제가 2차 전지가 미래다. 전기차가 미래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당시 분위기에 무조건 전기차 간다. 무조건 전기차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였고 그죠? 근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품이었다. 단기적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의 정확한 판단을 항상 우리는 하기가 힘들다. 왜?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니까 사람들은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많이 밀렸고 아직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SMR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SMR이 미래다라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만 단기적으로 한 번에 SMR에 대한 부분이 팡팡팡 터지겠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다. 분명히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증설을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시간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운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이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수급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장대 양봉이 탕탕 꽂힌다. 반드시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도 타이밍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을 땐 좋다, 나쁠 땐 나쁘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7월 26일 즉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17,000원, 18,000원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아왔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우리가 어땠어요? 이 조선에 대한 부분들과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 당시 텔레그램방에 한 1000분 정도 계셨는데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왔단 말이야. 두산은 이때만 언급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마찬가지. 이 작년 11월에도 우리가 두산 FT 모아야 된다. 앞에 22,500원 매물대 많은데 어디 뉴스케어 파워도 급등했다 빠졌겠다. 두산 개미 털기 딱 좋은 자리다. 보유 중인 분들 홀딩해 가시고 신규 진입자는 2만 원 구간까지 분할 접근 괜찮아 보인다. 우리가 집중 매집한 가격이 얼마라고 여러분들? 집중 매집한 가격이 17,000원에서 18,000원 그리고 2만원 초반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 이번 연도 4월 초에서 5월 초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갈 때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나오길래 제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보면 이번 주 4월 30일에 보면 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마찬가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 이 29,000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가 일단 존재를 하는데 이제 어제 분위기 보니 유상증자나 블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영상에 녹여달라고 하시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라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나중에 정말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지금 자리에서 유상증자나 블록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저는 두산은 절대 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버텼단 말이야 29,000원대도 이미 텔레그램 방에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들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산 이번에 상승 한번 탄력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내서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 저와 같이 대응해서 수익 챙겨가실 분들 위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9201 6329 이쪽으로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대응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텔레그램방 무료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하셔서 제대로 수익 내보자. 이 말씀 무조건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안 들어오면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도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무료고 5,900분이 들어와 있는 이 방에서 텔레그램 보시면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가 몇 프로? 94%입니다. 94%. 그리고 보통에서 4%. 즉 98%가 어때요? 죄송합니다. 자, 98%가 어때요? 98%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불만도 있습니다. 1,700명 중에 34명. 별로다, 매우 별로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한 설문조사로도 증명이 됐고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꼭 같이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두산 매도에 대한 부분들까지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매도 타이밍 잡아가자.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릴 거니까 영상 설명창 링크 통해서 꼭 주말간에 들어오셔라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 말씀드릴 거다. 이 원전주 왜 올라가냐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전력이지 전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직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전력주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원전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건 전력, 데이터 센터 전력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원전에 생산된 전력을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내요? 전선을 통해서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주 중요하다. 이 대한전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이 부분도 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50% 급등이 나왔죠. 지금 살짝 조정받은 상태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원전에서 생산된 이러한 전력들을 데이터 센터 A, B, C, D의 데이터 센터로 보낼 때 전선을 통해서 보내겠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전력을 원전에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용을 안 하면 이 전력은 어떻게 날아가는 전력 즉 로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의 효율적인 분배인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테마주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제가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까지도 텔레그램 방에서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이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자 댓글로 여러분들 자 두산 장대라고 남겨주세요. 두산 장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두산
장대 항복 한번 나올 거니까 두산 장대 남기셔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남기시고 댓글 두산 장대 남기셔서 이번 연도 큰 돈 벌어가시고 두산 장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상승 강하게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추가적으로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